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협 봉쇄 가능성 시사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대이란 해상 봉쇄 카드로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여기서 결렬된다면 양국 충돌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중동 상황 현황과 전망,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달 20일까지 일하는 우리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신규 계좌를 모집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요.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14개 조항이 담긴 이 한쪽짜리 MOU, 양어 각서를 두고 물밑 협상 이어갔던 미국과 이란,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날라온 이란 측 답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는 종전 협상, 중동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초에는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나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이란이 일단 14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쫙 써가지고 파키스탄에게 줬고 그 답변서가 미국으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아주 경로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유가도 다시 좀 급등한 상황인데요. 교수님, 현재까지 펼쳐졌던 가장 최근 중동 상황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아주 최근에 지난 며칠 동안에 벌어진 가장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며칠 뒤 14일,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네.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단락을 마무리를 짓고 회담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미국이 이란에 종전 방안을 제시하는 MOU 초안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또 답변을 보내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잘 안 됐나, 협상이 뭐 결렬됐나, 좌초됐나 이렇게 말씀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4월 7일 이후에 전쟁은
전투는 이제 없죠. 중지가 된 네. 거죠. 그 상태에서 휴전은 어쨌거나 불안정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한 협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차로 대면 협상을 한 차례 했었고 그것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간접적인 협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서로가 문건을 주고받은 이 상황이 바로 간접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나 이란이나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뭐 협상이 좌초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협상이 의견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협상 국면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뭐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보다는 지금과 같은 협상, 간접 협상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란이 답변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요. 지금 외신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이 농축 우라늄도 줄 수 없다. 핵 포기도 못한다. 호르무즈도 계속 우리가 통행세 받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이란이 잘 버티죠. 왜냐하면 벌써 뭐 3주 내에 끝난다고 하는데 3개월까지도 시간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란은 끝까지 좀 버틸 생각인가 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보여준 언행을 보면 네.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협박 자체가 신뢰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미국이 유가라든가 예. 주식시장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버티기 예. 어려운 날이지만 경제도 매우 힘들다던데. 그렇죠. 예. 경제가 어렵죠.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도 석유, 오르고, 예. 원유를 계속해서 이제 채굴을 하고 저장할 데도 하는 없고.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유정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란에서 볼 때는 이미 국가 지도부 수십여 명이 몰살을 당한 상태이고 네. 이미 그 이전에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경제는 피폐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몇 주일만 더 참으면 미국이 손을 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 미국이 국내 유가가 그 4.4달러 갤런당 50센트. 5달러도 넘었다더라고요. 예, 예. 평균치가 아직 서부에서는. 네. 평균치가 지금 4.5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4달러를 넘으면 이제 이게 위험 수위입니다. 위험 수위가 오는 것은 10년, 2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건데 이미 이제 2022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4달러를 넘었고 4.5달러도 넘어서 계속 네.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견디지 못해서 양보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죠. 네. 게다가 이란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의회라든가 정부에서는 아예 법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뭐 통행세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입니다.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약간 내용 나오니까 유가는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호르무즈가 참 중요한데 이거 장기적으로 잘 안 풀릴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네. 전망을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란이 할 수 있는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란의 입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국제 해협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정한 연안국이라고 해도 어떠한 선박의 통항도 통제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종결이 된 이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제법에 맞도록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쟁 이후에도 이란이 만약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이후의 상황은 이란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란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바꿔 생각해보면 호르무즈를 자기네가 받지 않으면 끝까지 협상을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게까지는 끝까지 갑의 위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경제가 피폐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휴전을 해야 되고 종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장을 끝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란의 현재 협상 전략은 네. 단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불가침 약속을 해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토의하자. 세 번째로 핵 문제를 논의하자. 이게 이란의 전술이고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란의 의견은 그래서 예상 가능한 것이 핵 문제 이야기가 없거나 부정한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고 단지 이란은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말라라고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고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내라라고 하는 요구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만약에 이란이 핵과 호르무즈를 다 갖겠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건가요? 이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끝까지 가겠죠. 그러나 예. 이란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일 이상을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힘든 얘기고 이란도 힘든 얘기라서 이것이 뭐 한 달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상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신들 보면 러시아가 여기에 좀 끼어든 것 같습니다.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보관하겠다라는 해법도 나왔고요. 지금 이란의 이 원유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카스피해로 빠져가지고 알게 모르게 또 이걸 러시아가 받아주고 있다. 러시아가 중간에 왜 끼어들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는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예, 미국을 그렇죠.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도 살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이란 미국과 서방이 지정한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는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자기 편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는 교역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노릇이고 네. 그 가운데 이란 전쟁이 나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교역은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것이 중요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미중 정상회담 쪽으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일부터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다라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 확정을 줬고 13일 날 가고 이제 14일 날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월, 화, 수 남아 있잖아요. 네. 종전합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은 시간으로 3일? 봐서는 좀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3일은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접근법은 단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에서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만 해도 된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2차 호르무즈 문제나 3차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아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2단계나 3단계에서 합의에 관한 사항을 합의는 못하지만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면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내 석유 휘발유 값이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어서 아마도 90%대 10%의 비율로 합의 가능성이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없는 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도 그렇고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관심이 좀 큰데 우선 이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이란산 원유를 못 쓰기 때문에 나름 이 원유 때문에 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 과연 미중 이 두 수장이 무슨 주제로 테이블에 앉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나눌까요?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었는데요. 국제정치 구도, 지구촌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입니다. 이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좀 과격한 행동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고 네. 그것에 중국이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계 재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두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충돌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관세를 포함한 무역, 교역에 대한 규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언제나 항상 대만 문제요. 네. 그 문제 남진아해 또 중국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미국이 어디까지 약속해 줄지에 대한 사항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집권을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쯤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했다가 일단은 10월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에이펙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때 중국이 막 국채 투매하고 금리 치솟고 또 반항도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네. 임시 휴전을 하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라는 데 합의를 하고 그게 1년이죠. 네, 그게 네, 6개월 네, 전입니다. 네.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내년 초에 회담을 하자. 그때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라든가 교역 문제를 관세 문제를 포함한 교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누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지구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제를 좀 나눠놓고 보면은요, 이란 문제가 일단 있을 것 같고 관세 문제도 논의가 되고요. 희토류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민감하잖아요. 중국이 또 무기를 쓰고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희토류도 있고 반도체가 오히려 카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 확장법 232조 반도체 조사도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건 많기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좀 보시기에는 누구의 승 뭐 이렇게 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또 시진핑 주석을 누르는 방침일까요? 아니면 만만치 않게 반항을 하면서 좀 뭐 파국이 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해 10월에 이미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서 네. 임시 휴전을 하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미 기가 눌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힘을 겨루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패권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도전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압한 상태에서 목을 조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버티기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항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항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공존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서로를 압박하지 말고 공존하자라는 메시지에는 중국도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부산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공존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토의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기대에 섞인 결과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미중 정상회담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도 보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중진류를 이제 수입을 해서 그거를 약간 이제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해서 파는 이제 그런 국가인데요. 리비아산 원유부터 또 베네수엘란 여기도 중진류니까요. 우리 정부가 어쨌든 중진류를 사와야 되니까 WTI는 경진류 아니겠습니까?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런 다변화 정책들?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급선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시설 자체가 중동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중진류에 중진류 딱 체제겠죠. 이제 픽스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초중진류라든가 경진류가 들어오면 많은 양을 도입을 해도 이것을 새롭게 정제하는 시설을 새로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란 전쟁 문제가 앞으로 몇 주일 뒤에 또는 몇 달 뒤에 해소가 된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긴급하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과도하게 비싸게 죽은 석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절을 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아주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원유 수급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해 루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씩 우리 한국의 유조선이 돌아오고 있는데 홍해 루트 여기도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로 돌아오는 것이 좀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 교수님. 물론이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죽는다라고 여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봉쇄가 된 상태고요.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다가는 이제 폭격을 맞아서 이제 파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홍해 루트라고 하는 것은 후티 반군이 이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위험의 정도가 좀 낮고 후티 반군하고 또 이란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동맹국이지만 이란과는 또 매우 가까운 우호 국가입니다. 네. 그래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대한민국은 중간에서 어느 국가와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후티 반군은 다릅니다. 후티 반군은 우리 선박에 대해서 위해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티 반군도 한국과 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도 그것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전선이 넓혀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지금처럼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후티 반군이 한국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고 네. 그럼 홍해 루트가 우리 입장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해 루트의 대안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